비트코인 경고합니다. 공습 경보입니다. 비트코인 역사적인 하락장 코앞에 여러분들과 저는 와 있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락장의 전조 증상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레이딩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이제는 코가 더 커져버린 트레이더 코즈부입니다. 어제 여러분들 일단은 오늘 할 말이 많습니다. 어제 새벽에 진짜 심장마비 걸릴 뻔했습니다. 저도 인간적으로 그래도 명절인데 고향은 가야 되는데 어제 진짜 새벽에 밤을 꼴딱 샜어요. 124K 도전하러 갈 때 진짜 울 뻔했고 어제 한 새벽 3시쯤에 무슨 생각했냐면 어제 진짜 제 모습을 상상을 했습니다. 이대로 11년 동안에 트레이딩이 무너지나? 어제 이런 무빙은 정말 오랜만에 봤거든요. 왜냐하면 어제 같은 경우에 특히 미국 증시 나스닥까지 제가 보면서 제가 지금 모니터 6개 정도를 쓰고 있는데 그러면서 어제 모든 상황을 체크하는데 이런 움직임이 참 오랜만에 보는 움직임이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때까지 노하우와 저만의 무기를 바탕으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어제 관점부터 복귀를 하고 갈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비트코인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비트코인 저는 관점 변화가 없다? 코즈부 미친 거 아니냐? 진짜 이러다가 틀리면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관점 바꾸지 않겠습니다. 비겁하게 그냥 조회수를 목적으로 이 상황을 회피하려고 저 코즈부 관점 변화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스스로 진짜 트레이더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어제 영상에서 제가 이 가격대가 개미들의 무덤이 될 수도 있고 지금 가격에서 여러분들이 포모를 느껴서 뒤늦게 매수에 동참한다면 정말 큰 대형 사고가 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되짚어보면 저의 매매 전략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어제 낮쯤에 이제 120K를 따끈따끈하게 돌파한 시점이었는데 120.6K부터 123K 숏 분할 매수 저 레버리지로 공략을 예정하겠다라고 말씀드렸고 손절은 전고점 그 다음에 목표가는 유지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저의 타점 공개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거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자, 저는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120.6K 정도에서 첫 번째 숏 포지션을 오픈했습니다. 이때는 비중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았고 레버리지도 약 15배 정도로 해서 이 큰 변동성에 대응을 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왜냐면 신고점 부근에 가까워져 오면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은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교차로 들어갔고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때는 비중을 적게 들어갔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린 어제 120.6K에서 123K까지 분할 매수를 하겠다 말씀드렸는데 그 전략대로 저는 여기서 차분히 숏 포지션을 매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뒤에 비중이 사실 이렇게까지 제가 커졌던 적이 없었는데 비중이 너무 커져서 조금만 비중을 줄여줬고 이때 평단은 약 122.7K 정도에 맞춰졌습니다. 그 뒤에 잠깐 새벽간 121.3K까지 급하락이 나올 때 여기서 조금 약익절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다시 재차 현재 숏 포지션을 매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어제 이 장면만 보자면 진짜 여러분들 옛날에 라이언 일병 보셨죠? 이런 라이언 일병 하면 이제 제 연식이 조금 나오는데 어제 진짜 그 영화 속에 제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좀 재밌는 매매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할 거냐? 너 또 도망갔냐 혼자?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있으신데 저는 아직까지 일단은 숏 포지션을 매집 중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비트코인 변동성이 매우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어디까지 손절을 잡아야 되고 어디까지 분할 매수를 해야 될지에 대해선 조금은 고민이 됩니다. 하지만 큰 관점은 변화가 없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일단은 이 같은 비트코인의
저는 큰 하락 관점을 일단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 더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게 이더리움 탑점이거든요. 이더리움도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저 여기에 숏 포지션 오픈하겠다고. 그래서 약 4,560에서 80달러 부근의 저항에서 숏 포지션을 과감하게 오픈했습니다. 그 뒤에 반등이 나오기 직전에 정확한 타이밍에 이렇게 성공적인 포지션 마무리를 했고, 지금은 다시 하여금 숏 포지션에 대한 정찰병 정도 보고 있으면서 이 로켓 지표가 다시 한번 뜰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저는 이더리움은 사실 성공적인 어제 매매를 했었고, 지금 일단은 비트코인은 제가 어제 이 구간 말씀드렸죠. 여기 매도 오더블록, 이 사실 매도 오더블록 자체가 비트코인의 최근 역사상 가장 두터운 매물대이자 가장 강한 매도 오더블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선 하나 딱 그어놨죠. 저는 일단은 지금 이렇게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오히려 머리가 복잡하면 더 결정을 못 하거든요. 전 그래서 지금 가장 의미 있는 빗각 하나만 그어놨습니다. 이 빗각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어제 124K에 갔을 때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사실 이 로켓 지표 자체도 일봉상은 떠있지만 매도 오더블록에서 이 10분봉 15분봉은 이렇게 매도 신호가 떠 있었거든요. 그걸 보고 좀 더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기도 하지만, 이 빗각을 봤을 때 74K에서부터 이어져 온 이러한 빗각 라인 하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라인과 또 분봉상 로켓 지표의 매도 신호, 또 일봉상 나타있는 매도 오더블록이 모두 겹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새벽에 여기서 진짜 낼름 할 때 여기서 5만 가지 뭐 수백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어제 여기 이 빗각을 돌파하고 다음 이 시간봉에서, 이거 시간봉으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이시죠? 1시간봉에서 여기를 돌파하고 만약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내일 또 여러분들께 어떻게 사과를 해드려야 돼 이 생각하면서 여기서 버텼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제 관점대로 일단은 이 매도 오더블록 넘지 못하고, 이때 당시에 나스닥도 강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여기서 윗꼬리 달고 안착하지 못하고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버티고 이 하단 부근 저점 라인에서 비중 조절을 조금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상적인 시나리오를 어떻게 보고 있냐고 하면은, 일단은 여기 4시간 봉상 보이는 이 FVG와 초록색 매수 오더블록이 보일 겁니다. 제가 지금 상태에서 딱 3가지만 보고 있거든요. 바로 FVG와 오더블록,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 총 이 3가지만 보고 있습니다. 이 초록색 지금 당장 4시간 봉상 가까워져 있는 강력한 지지라인이 바로 118.5K에서 119K 라인입니다. 이 118.5K와 119K 라인은요, 이 FVG와 매수 오더블록이 보이는 것처럼 중첩이 돼 있는 가장 가까운 구간인데, 이 매수 오더블록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강한 기관들이나 고래들의 물량이 대거 들어온 강력한 매물대 지지라인이라고 했고, 이 FVG 구간은 순간적으로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연속된 캔들이 이렇게 3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가운데 영역이 바로 비효율적인 가격 구간인 뜻인 FVG라고 했어요. 근데 FVG는 한 번쯤은 되돌아오는 성질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 119K에서 한번 지지를 받는 듯하고 반등 페이크를 주고 1차적으로 114K까지 도달하는 그림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고, 하지만 어제 비트코인 움직임을 봤을 때 굉장히 비이성적인 움직임이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제 나스닥과 다우 모두 윗꼬리가 달리며 나스닥의 경우 음봉 마감을 했습니다. 즉 어제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는 지표들이 여러 곳에서 생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한 번 움직임이 나오면 한쪽 방향을 진짜 다 죽이고 가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신고가를 돌파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대감을 품게 했지만 하루 만에 이렇게 다 죽여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여기를 잠깐 넘어서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오고 난 이후에 연휴간 진짜 대하락장이 시작될 것이라고 저는 지난 관점에서 설명드렸듯이 그러한 움직임을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떤 패턴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주봉상 이 더블탑 패턴을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이 더블탑 패턴이 제가 생각한 그림대로 형성되고 있기는 합니다. 여러분들 집 근처에 교보문고 가셔가지고 그냥 아무 책이나 사면 나오는, 그냥 투자책 사오면 나오는 그림이고, 실전에서는 이렇게 딱 정확히 자로 된 듯이 딱 맞추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어림잡아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더블탑 패턴이 실전에서 어떤 식으로 사용이 가능하냐면, 바로 고점은 계속 높이고 이렇게 저점은 한번 반등을 주는데, 여기서 거래량의 급격한 감소예요. 후발 매수세가 실종이 되고 있다는 뜻은 이 더블탑 패턴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줍니다. 또 주봉상 3번 연속의 RSI 하락 다이버전스까지 하면, 저는 차트를 아무리 돌려 까고 뭐 뒤집어 까고 진짜 우통 벗고 차트 보고 해도 저는 하락이란 관점을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남자가 한번 칼을 뽑았으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밀고 가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않고서야, 매일 말 바꾸고 장난쳐서야 어떻게 이 시장에서 트레이더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저 코즈부 여러분들께 진짜 신뢰 있는 트레이더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또 제가 지금 거시경제를 잠깐 보고 있는데, 제가 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보면, 자, 주식은 처분 가능 소득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부동산보다 주식이 더 크다고 합니다. 즉 1951년 이후 가장 높은 규모고, 최근에 이 닷컴 버블이 있었던 2000년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때도 1.51배예요. 근데 지금 얼마예요? 2.42배. 즉 증시 자체도 확실한 거품이 껴있다는 것은 누구도 저는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상승하는 자산은 없고 평생 하락하는 자산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여기서 얼마나 고점을 잡고 얼마나 저점을 잡는지가 저는 이번 2025년의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서 숏 포지션을 오픈했을 때 진짜 뭐 한 20번 손절이 나요. 근데 리스크 관리를 잘했어요. 근데 손익비가 1대 10 정도로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렇게 트레이딩이 이런 식으로 돈을 저는 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죠. 지금 주봉상 이렇게 역사적으로 일목구름대의 이격도가 한동안 길게 유지됐었던 적이 얼마 없었어요. 바로 2021년도, 그 다음에 2024년도, 그 다음에 현재입니다. 즉 비트코인은 주봉상 보셨다시피 제가 일목균형표의 원리 말씀드렸죠. 이런 식으로 구름대의 이격도가 매우 높아져 있으면 어찌됐든 차트가 있는 모든 종목들은 이 일목균형표의 구름대를 한번 터치하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어떤 기법이 아니라 투자의 기초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역사적으로 이렇게 이격도가 벌어지면 항상 이거를 닫고 갔어요. 근데 지금 한번 보세요. 이때 2024년 7월 이후로 한 번도 일목균형표의 구름대가 현재 닿지 않았고, 저는 이 이격도를 채우러 가는 움직임이 곧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이기도 한 겁니다. 또 일봉상 봤을 때 이렇게 급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보통 일목균형표의 특징이 뭐예요? 이 초록색 구름이 양운이죠. 양운 위에 이 캔들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건강한 상승이 나와요. 근데 지금 보면 음운 위에 캔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상승이 그렇게까지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보는 또 강력한 이유이자 저의 관점이기도 하는 겁니다. 이 로켓 지표도 지금 일봉상 떠 있는데, 이때 당시에 115K 정도에서 로켓 지표가 떠 있었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렇게 분봉들은 점점 이제 로켓 지표상 매도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점차적으로 10분, 15분, 30분, 1시간봉 순으로 모든 조건이 부합할 때 이제 저는 그때 확실한 하락 신호가 나왔다라고 생각하고 추가적인 액션을 취할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 정리 깔끔하게 해보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120.6K, 123K 어제 분할 매직 관점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타점 보여드린 것 같이 저는 절반 정도는 120
121.3K 부근에서 정리 후 현재 다시 한번 이 라인에서 분할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 레버리지와 비중 관리를 통해서 급격한 변동성에 대응 중이고 순간적으로 125K를 넘어설 수 있으나 저는 대응 가능한 범위에 있기 때문에 관점 바꾸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러면 손절은 어디서 할 거냐? 손절은 좀 실시간 대응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 빗각 라인 있죠. 125K를 돌파하고 한 번쯤은 또 리테스트가 나올 겁니다. 여기서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인다면 저는 과감하게 깨끗하게 인정하고 전량 손절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어제 이렇게 피 터지는 현장 속에서도 결국은 이렇게 저가권에서 흔들리지 않고 비트코인이 급등할 때도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또 저의 관점을 계속 바꾸지 않았던 이유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게 무려 3개월 전 영상입니다. 무려 3개월 전 영상인데 여기서 제가 이때 비트코인이 104K 때 97K, 99K 간다 했다가 욕을 엄청 먹었어요. 저는 이때도 한 번도 관점을 바꾸지 않았거든요. 이때가 언제냐면 요때 당시에 이렇게 97K, 9K 구간 이렇게 딱 찍고 간 거 보이실 겁니다. 이때도 저는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들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똑같습니다. 저는 이 조롱을 끝까지 이겨내고 저를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11년 코인 시장에서 11년 동안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었던 이유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남의 관점을 참고하지 않고 저만의 원칙과 기준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매매를 해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제가 이렇게 이더리움을 고점권에서 잡을 수 있었고 심리적으로 이러한 파동이 나올 때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로켓 지표 덕분입니다. 이 로켓 지표는요, 어떤 해당 종목의 상승 추세로 변하기 전에 이러한 로켓 지표가 뜨고요, 해당 종목이 하락 추세로 변하기 전에 이러한 매도 신호, 즉 운석 표시가 뜹니다. 즉 제가 말씀드린 이 FVG9가 뭐 균형표니 오더블록이니 이러 여기 한가운데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만으로 제가 시장에서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 흔들릴 때 저를 잡아주는 강력한 무기이자 자랑이 되었습니다. 기법 위에 신법이 있다고 저는 흔들리지 않은 매매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저도 얼마나 많은 청산과 좌절을 경험해 봤겠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러한 로켓 지표를 여러분들께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코즈부야, 너 대체 이거를 왜 나한테 공유 주냐? 오늘 처음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너도 결국엔 남들과 똑같은 그냥 단순한 레퍼럴 파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세상에 공짜는 없고 대가 없는 호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솔직하게 제가 이걸 공유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코즈부의 바로 독립 트레이더 프로젝트입니다. 이 로켓지표 신청하시면 코즈부가 직접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린 이런 타점을 실시간으로 공유드리고 매매일지를 여러분들께 지난 11년간의 기록들을 모두 말씀드리고 있고요. 특히 직장인분들과 초보자분들은 영상 올라올 때까지 중요 정보를 뒤늦게 확인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오늘의 코인 이야기 공부방에서 어제도 제가 저녁에 이 레버리지 롱 확산에 대한 예를 들면서 여러분들 멘탈 또한 잡아드렸거든요. 이렇게 실시간 중요한 정보를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면서 로켓 지표를 통한 시장의 대응법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짓을 대체 왜 하냐? 저의 최종 목표는 확고합니다. 바로 여러분들과 같이 코즈부 원팀을 이뤄서 코인 투자 대회 단체전 우승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올해만 해도 여기 실전 투자대회 나가서 우승한 팀이 상금 한 50억 정도를 받아갔을 거예요. 이 상금이 제한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여기 저의 코즈부 팀 일원으로 참가하신 모든 분들께 이 상금이 다 분배가 됩니다. 즉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여러분들 독립 트레이더 프로젝트로 실력을 키워서 같이 여기 나가서 진짜 저는 명예도 얻고 여러분들과 한번 전 세계 최고가 되고 싶습니다. 누구는 허황된 꿈일지라 하더라도 저는 애초에 이 목적을 가지고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저 코즈부 자신 있습니다.
더 이상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댓글 누르시면요, 이러한 링크 하나가 뜹니다. 여기서 코즈부의 로켓 지표 플러스 히든 종목 체크, 여러분들 전화번호 이렇게 남겨주시고 제출 눌러주시면 저 코즈부가 즉시 그리고 직접 이 로켓 지표와 공부방, 그 다음에 히든 종목까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꾸는 꿈은 그냥 단지 꿈일 뿐이고 같이 꾸는 꿈은 이게 현실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오늘의 히든 종목과 알트코인 시장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더리움의 차트입니다. 자, 이더리움도 지금 현재 이 구름대가 얇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구름대가 얇아진다는 뜻은 결국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구름대가 두꺼워져 있으면 한 번에 하락하기가 힘듭니다. 즉 고래나 기관들 세력 입장에서는 이 구름대를 얇게 만들어주고 나가는 게 훨씬 더 하락이 잘 나오고 이때가 바로 변곡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더리움을 보면 일봉상 이 구름대가 얇아지면서 음운으로 전환된 게 보이실 겁니다. 일목균형표가 이런 자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미래를 어느 정도 참고하고 예측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자, 이 구름대가 음운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저는 이 구름대를 이렇게 얇아진 부근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더리움 또한 지금 큰 반등을 V자 반등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 자체가 이렇게 계속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쵸 여러분? 아니 근데 이거 진짜 여러분들 어제 이거 봐도 진짜 영혼의 타점이었어요 진짜. 그쵸? 아 이거 좀 자랑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안 입고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제 진짜 매매 잘했던 것 같습니다. 뭐 하여튼 제 자랑은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더리움도 어떻게 될 거냐, 일단은 4시간 봉상 아직 로켓 지표상 매도 신호가 뜨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끊어먹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4시간 봉상 이 매물대 위치에서 로켓 지표가 뜨나 한번 더 볼 생각이고, 이게 뜨면 저는 다시 한번 재진입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로켓 지표 받으신 분들은 제가 실시간 정보방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이 라인에서 로켓 지표 뜨면 바로 제가 진입을 할 수 있을 만한 근거를 말씀드릴 테니까 이 이더리움도 계속 눈 부릅뜨고 대기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이더리움도 결론적으로는 일단은 이 로켓 지표상 로켓 표시가 뜰 때까지 저는 기다릴 생각이고, 다시 한번 다른 알트코인들도 봤을 때 근데 우려스러운 상황 자체가, 자 제가 리플도 말씀드렸죠. 4,400원 넘기 전까지는 하락 관점 유지하겠다고. 근데 여기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비트코인이 업비트는 신고가를 이미 넘었잖아요. 4,400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일목구름대도 얇아지고 있습니다. 이 뜻은 결론적으로 이 4,400원을 돌파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 저는 리플도 현재 이 3,750원에서 3,900원 사이를 지속적으로 보다 기다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블랙록도 BTC 12만 개 매도 물량을 준비 중이라는 어제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블랙록이 여러분들 유명한 마켓 메이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기사 자체도 지금 시향을 봤을 때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도밀런스도 봤을 때 지속적으로 비트코인도 이렇게 상승하는데 도밀런스도 이렇게 멱살 잡고 같이 따라서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생각보다 알트코인들이 그렇게 큰 상승을 하지 못하는 강력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업비트 시향 한번 볼게요. 지금 업비트도 상승률 상위 종목들이 그렇게까지 건강한 종목들이 포착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제 기준에서 괜찮아 보이는 종목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바로 솜니아라는 종목인데, 이 솜니아라는 종목도 저는 이 종목이 그래도 지금 이러한 매물대를 가장 강력하게 소화해준 종목이 아닌가 싶고, 비트코인 이렇게 움직임이 강한데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이렇게 매물대를 소화해주는 종목들이 몇 개 없거든요. 그래서 이 솜니아 같은 경우에는 현문하시는 분들은 좀 눈여겨서 보셨으면 좋겠고, 이 종목 손익비도 좋습니다. 약 1210원 정도를 손절로 잡고
1230원에서 1290원 사이 한번 분할로 공략해 보신다면 그래도 추석 연휴 동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오늘의 좀 공개 종목 하나 말씀을 드리고, 소라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이러한 매물대를 소화해주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구름대 또한 얇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 얇아진 구름대 사이로 하락하면서 다시 한번 보다 매수 기회를 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하락론자가 절대 아닙니다. 또 시장을 비관적으로 조성하는 이런 비관론자는 아닙니다. 저는 상승론자입니다. 모든 자산은 결국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이 꼭지점에서 잡을 거냐 하락점에서 잡을 거냐는, 이게 바로 저는 진짜 트레이딩이고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 어려운 상황, 어려운 현물시장 타개할 수 있을 만한 오늘의 히든 종목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또 로켓 지표가 실전에서 얼마나 사용 가능한지 검증 가능하고 진짜 내가 독립 트레이더로 성장할 수 있을지 검증할 수 있는 오늘의 히든 종목 가져와 봤습니다. 자, 오늘의 히든 종목이고, 이 종목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조금은 길게 볼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물대도 얇을 뿐더러 비트코인이 횡보만 조금 해줘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내고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비트 종목이고요. 이 종목 로켓 지표 또한 안정적으로 현재 사라지지 않고 떠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매집에 대한 거래량 또한 들어와주는 모습입니다. 이 히든 종목까지 얻어 가시는 방법, 하단에 보이시는 댓글 클릭하시면 이러한 링크 하나 뜹니다. 여기서 코즈부의 로켓 지표 플러스 히든 종목 체크, 여러분들 전화번호 이렇게 입력하시고 제출 눌러주시면 저 코즈부가 즉시 그리고 직접 히든 종목 플러스 로켓 지표, 또 독립 트레이더가 되기 위한 공부방까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팔고 나면 여러분들 실망스럽죠. 또 사고 나면 후회되고 가지고 있으면 걱정이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하이먼 민스키의 전형적인 시장의 거품 구조입니다. 보통 현명한 투자자는 이러한 자맹기 때 매수를 하고요. 일반적인 개인들은 이 상태에서 매수를 합니다. 지금 비트코인 차트가 어느 상태에 와 있는지는 여러분들의 판단입니다. 저는 오늘 영상에서 정답지를 드렸습니다.